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해볼까요? 예, 사실 저 여기를 오는데 제가 여의도를 한참 걸어오는데 올해 여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드셨죠? 예, 폭염도 이런 폭염이 없었는데 지금 10월 되니까 바로 식어버렸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크게 너를 뛰니까 사람들이 전부 하는 얘기가 네. 기후 변화가 이제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깝게 다가왔구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뭐 예전엔 뉴스 속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현실로 확 느껴지는 어떤 기후 변화라는 시기인데 이런 문제를 굉장히 처절하게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게임이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게임의 제목은 프로스트 펑크라는 게임입니다. 프로스트 펑크는 어떤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 게임은 이제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겠지만 이 코너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심시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도시 건설하고 네.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말 그대로 도시를 짓는 게임의 방식들을 건설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임들은 보통 방식이 그렇죠. 지도, 텅 빈 지도 위에 길을 만들고 건물을 세우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사람이 들어와서 막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걸 즐기는 게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어떤 걸 하냐면 이 도시 안에 누가 사는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면 환경이 좋으면 더 많은 인구들이 들어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도시를 점점 불려나가는 것들을 이제 건설 운영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스트 펑크가 이런 건설 운영 시뮬레이션의 한 계통인 거죠. 근데 프로스트 펑크라는 이 제목이 네. 도시 건설 게임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상하죠. 프로스트라고 하면 영어로는 뭐 서리 뭐 이런 걸 주로 가리키는 말인데 뭔가 되게 추워 보이는 이름 아닙니까?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게임은 건설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게임이긴 한데 문제는 이 도시를 짓고 운영하는 시기가 지금처럼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네. 이름이 프로스트인 것처럼 이 게임의 기본 배경은 어마어마한 추위예요.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면 온도계가 나오는데 이제 영하 30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영하 30도 춥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시작 기온이고 일기예보관들이 확인을 한 바 뭐 앞으로 1년 안에 영하 120도의 폭풍이 몰아친다라는 예언을 하면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도시를 운영한다는 건 기존에 우리가 알던 도시 운영 게임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도시 운영 게임과는 달리 생존이 메인 목표가 되는 게임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생존해야 되는 이 강추위잖아요. 그러면 왜 갑자기 지구에 이렇게 강추위가 몰려왔는가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상상만 해도 게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이 게임 속에서 이 세계는 왜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강추위를 맞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 게임의 시대적 배경은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가 아니고 19세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19세기는 이렇게 춥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종의 가상 역사죠. 서기 1887년을 이야기의 시작 시점으로 삼는데 실제 우리 역사에서 이 시점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산업혁명이 완료가 돼서 유럽을 중심으로 증기기관이라는 이제 기술이 크게 발전을 하죠. 그리고 이 증기기관을 가지고 크게 번성했던 곳이 대영 제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뭐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 시점이기도 한데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대영 제국의 기상청 연구관들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는데 조만간 급격한 기온 하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유는 게임 속에서 보면 이제 남미에 거대한 운석이 하나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운석이 떨어지면 이제 뭐 대규모의 먼지가 발생을 하면서 햇빛을 가린다는 거죠. 게다가 운석이 떨어지면서 지구 지각을 한번 크게 충돌을 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화산이 더 터지게 되고 그럼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도 엄청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햇빛을 막으면서 좀 소빙하기 정도의 기온 하강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도 많고 기술도 좋은 대영 제국은 그러면 북극에다가 탐사 기지를 하나 지어서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좀 보고 대비를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빠르게 이 강추위가 몰아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살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나마 추위를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부 이 북극 근방에 세워진 전초기지로 몰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는 추위 대비가 돼 있대라는 소문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북극에다가 뉴 런던이라는 도시를 짓고 거기서부터 이 닥쳐온 빙하기를 살아남아 보자라고 하는 것이 프로스트 펑크란 게임의 핵심이죠. 아니 그런데 강추위가 몰려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왜 적도가 아니라 북극으로 간 거예요? 북극이 더 춥잖아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왜?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임이 설명하는 게 이런 방식입니다. 실제로 적도도 소용이 없는 게 이미 지구 전체가 식었기 때문에 적도라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었다는 게 첫 번째였던 거고요. 두 번째가 저는 좀 설득력이 있었던 게 오히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추위를 겪었기 때문에 대비라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북유럽이나 시베리아 같은 데서 사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적도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난로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가서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도로 피난 간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 세계관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북쪽의 그 관측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초기지에서만 생존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요. 기후변화 문제를 처절하게 다룬 게임 프로스트 펑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요. 네. 사실 이런 일들이 실제로도 꼭 일어날 것만 같아가지고 게임 설정이 좀 섬뜩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런 강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게 설정이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말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난방장치 기술들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의 게이머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차이가 우리의 연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현재 석유잖아요. 석유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나오는 게 목재와 석탄이죠. 그런데 영하 30도, 40도, 50도가 되면 이제 목재도 사용이 어려워지는 게 나무가 다 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목재 몇 개 캐다가 나무가 얼어서 더 못 캐겠는데요 하고 끝나요. 그럼 그때부터 가능한 건 뭐냐면 유일하게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파낼 수 있는 석탄이 가장 대표적인 연료가 되는 거죠. 또 당시에는 이제 증기기관이라는 게 유일한 동력기관이었잖아요. 지금처럼 뭐 가솔린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대영 제국이 건설한 북쪽의 전초기지에는 각종 과학 탐사를 위해서 증기기관으로 돌아가는 되게 거대한 로봇 같은 장비들을 막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크고 또 이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산하는 아주 거대한 보일러가 하나 이제 게임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대충 한 건물 10층 높이 정도로 된 이제 금속으로 된 큰 보일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석탄을 넣어서 물을 끓이고 이걸로 뭐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되게 추운 지금 빙하기를 맞았는데 10층짜리 보일러에서 계속 물을 떼면 주변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들이 전부 이 보일러 근처에 모여서 판잣집을 짓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도시 건설 게임이라고 했는데 이 도시는 되게 특이한 모양인 게 거대한 보일러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생겨납니다. 네. 그걸 보면 플레이어들이 정말 우리 난로가에 동그랗게 모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느낌의 추위와 따뜻함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일러 근처에서 추위는 어떻게 녹인다고 해도 네. 그것만으로 빙하기를 버틸 수는 또 없잖아요. 먹을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보일러가 따뜻하니까 여기 모여서 일단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곧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몰려왔는데 이 겨울에 뭘 먹고 살지라는 네.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처음에는 선택지가 뭐가 나오냐면 사냥꾼 오두막을 곳곳에 건설을 해요. 그러면 숲속에 아직 땅굴 파고 숨어있는 뭐 작은 동물들 이런 걸 사냥해서 뭘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파견을 보내는데 문제는 날이 추우니까 이 사람들도 동상에 자꾸 걸립니다. 발가락이 막 얼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동물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곧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떡하지 하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그럼 저 보일러가 도니까 주변 땅은 녹잖아. 그러면 거기에 온실을 짓자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농사가 가능한 온실을 지으면서 이제 조금씩 식량 확보를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온실이 그렇게 많은 생산이 되면 왜 우리는 다 야지에서 농사를 짓겠어요. 온실의 생산량이란 정말 작을 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근데 계속 피난민이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이도 태어나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피난처에 모인 사람들도 뭐 식량이 모자라니까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중반부터는 갈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을 두고 갈등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네. 게임이 좀 점점 정치 문제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뭐 기후변화 게임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지만 중반부터 이 게임은 정치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정치라는 걸 뭐 제가 이제 정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가장 원초적인 의미의 정치라고 한다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분배하느냐라는 네. 문제일 것입니다. 프로스트 펑크는 이 지점을 정확히 보여줘요. 간신히 기초기지를 세우고 나면 바로 이 생존자 집단이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최소한의 자원, 조금의 열과 조금의 식량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재분배해야 이 집단이 살아남는가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살아남기 위한 정치적 결정. 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반에는 좀 간단한 선택지들이 나옵니다. 실제 게임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 중에 재미있는 게 보일러를 아무래도 사람이 더 모이면 공간이 더 필요하니까 더 세게 돌려서 따뜻한 지역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석탄도 더 캐야 되고 보일러 가동 인력, 정비 인력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돼 있어요. 예를 들어 100명이 모였다 쳤을 때 아이, 노인 등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한 4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석탄을 더 캐고 보일러를 더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제한된 노동시간을 늘려서 야근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선택지가 열리게 돼요. 플레이어가 지도자니까 고를 수 있겠죠. 네. 그럼 야근을 해라고 고르면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피로와 불만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석탄 캐로 더 많이 보내. 더 거기서 석탄 캐면서 야근 시켜 하면 거기서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이 이슈로 시작을 하는데 뭐 식량 문제로 넘어가면 또 더 복잡해집니다. 밀가루는 모자라고 사람은 늘어나니까 이걸로 빵을 못 만들겠는데요 했더니 조리장이 톱밥을 좀 섞어볼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불릴 수 있겠죠. 그런데 맛을 보면 우리가 딱 알잖아요. 톱밥이 섞였잖아. 그러면 이것도 결국 불만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이 불만 때문에 안 하게 되면 이 게임은 아까 영하 30도에서 120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집단이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 최악과 차악 중에 뭐가 더 나을지를 골라보라고 플레이어에게 강요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계속 쌓이고 문제는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어도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계속 실수를 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난 너랑 못 살아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도시를 버리고 딴 데 가자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너 때문이야라고 플레이어를 비난하면서 주인공을 벌판으로 쫓아내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뭐 엔딩은 얼어 죽는 엔딩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극한의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선택들이 하나같이 좀 끔찍해요. 네.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 우리가 실제로 겪으면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이 프로스트 펑크라는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하는 우리는 따뜻한 환경에 있기 때문이죠. 예. 왜 그런 모험 영화도 많잖아요. 네. 막 뒤에서 큰 돌이 굴러오는 막 위기인데 우리는 그걸 소파에 퍼져 앉아서 보기 때문에 즐거운 거지 않습니까? 네. 아마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이 험난한 선택지들이 네. 사실 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더 심각한 선택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예, 맛배기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너무 춥다 보니까 동사자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마을에 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식량이 모자라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 네. 플레이어들이 와 이거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뭐 그렇다고 이제 게임이 어떤 윤리를 넘어선다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 물어보는 거죠. 정말 극한의 상황이라면 너는 지도자로서 이런 선택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그 질문을 받는 순간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결국 어떤 식으로 풀어도 불만이란 게 쌓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게임 중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네. 새로운 선택지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뭘 해도 추위는 계속 더 거세지고 자원은 점점점 떨어져 가는데 계속 주민들의 불만은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플레이어는 이때부터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불만을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선 더 이상 분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전체주의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나치로 이제 대표되는 선전선동을 통해서 우리 위대한 영도자가 시키는 대로 가면 우리는 이 추위를 버틸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전체주의 국가를 도입을 해서 경찰력을 늘리고 사람들이 이 생존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고 정말 감옥을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불순분자를 다 집어넣으면서 돌아가는 전체주의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종교라기보다는 사실상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형태가 되는데, 사람들에게 독특한 마음의 열정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열정과 믿음으로 이 추위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이번에는 남는 식량과 자원을 사제 양성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선택지는 그냥 원래대로 하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3번째 선택을 갑니다. 네. 둘 다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체주의도 난 별로, 사이비 종교는 더 별로. 네. 3번째를 가면 게임을 깨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게임이. 네가 아무리 올바르고 윤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라면서 계속 유혹합니다. 당장 감옥을 지어서 사람들을 가둬놔.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알아?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실제로 넘어가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반까지는 어떻게 버틴다 치는데 최후반에 보면 이제 마지막 폭풍이 몰아치거든요. 그러면 영하 120도까지 떨어지는 마지막 한 달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식량이 다 떨어지고 주민의 절반이 막 얼어 죽고 이런 극한의 상황을 막 보여주면서 끝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네. 엔딩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끝내잖아요. 간신히 그 폭풍을 견디고 다시 영하 30도로 돌아오면 게임은 뭐라고 얘기냐면, 네, 당신의 도시는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이비 종교가 돼서 살아남는 건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편집장님은 끝까지 네. 그 신념을 지키고 게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게임을 성공하긴 하셨어요? 실패했습니다. 아, 저는 루트를 다 가봤죠. 네. 각각의 루트를 다 가보고 가보면 정말 그 사람들의 말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총독각하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네. 종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불순분자들을 때려잡고 나한테 막 자랑을 하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성공적으로 이 도시를 지켜냈다고 하더라도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이런 체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왜 영화나 드라마도 뭐 해피엔딩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프로스트 펑크가 대표적으로 게임에도 이른바 비극이라는 것이 작동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게임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발전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라는 건 옛날보다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사회는 이렇다라고 툭 끊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프로스트 펑크라는 게임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어떻게 보면 그 복잡한 사회 상황을 굉장히 단순한 강추위라는 하나의 설정만을 딱 극한적으로 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류가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발전해 오면서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굉장히 여러 방식을 취했잖아요. 자원을 늘리는 방향도 있었고, 뭐 제도를 통해 분배하는 방향도 있었고, 이도 저도 안 되면 아예 극단으로 가보자라는 선택까지도 있었다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한번 겪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와닿았던 지점은 그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게임에서건 실제 인류던, 모든 선택에 완벽한 결과라는 것은 없었다. 그저 누적되는 부작용을 하나하나 버텨가는 것뿐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모순을 겪는 그 근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이 2018년 게임인데 굉장히 당시 출시에도 극한 상황을 통해서 인간을 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라고 호평을 받았는데, 이번에 제가 이걸 또 가져오는 이유는 올해 9월에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번엔 석유가 나와요. 이제 석유를 갖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이야기를 다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어서 사회제도, 정치 이런 부분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많은 생각거리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